저희 아이는 예쁘게 말할 데가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먼저 질문으로 물어봐 주는 겁니다. 할 얘기 있어, 일로 와서 앉아봐. 하기 전에 엄마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 있는데 물어봐도 되냐? 그렇죠. 일단 그 질문으로 마음의 준비가 돼요. 선생님, 이번 생에는 틀렸나 봐요. 저희 집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질문해도 대화가 되질 않아요. 한 번도 질문을 받아보지 않은 아이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아보지 않은 아이는 생각할 시간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이 급하죠. 그렇죠. 엄마 물어봤잖아.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유대인의 교육법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하브루타 전문가, 하브루타 민쌤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랑 네. 또 좋은 책을 내셨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책 소개도 더불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내 아이를 바꾸는 위대한 질문 하브루타 책으로 슬기로운 초등생활에 초대받은 하브루타 민쌤입니다. 이 하브루타가 뭐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이제 하브루타가 조금 많이 대중화되었다. 그래도 하브루타 도서를 한 번쯤은 봤습니다. 네,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 하브루타의 주된 내용은 아무래도 말하기죠. 토론. 사실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라는 말을 하면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명명한 게 이제 하브루타라고 부천대 전성수 교수님께서 네. 네, 하브루타를 처음에 한국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실 때 이제 하브루타를 교육적 정의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짝과 같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점차 하브루타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네. 격정적으로 막 토론을 벌리는 걸 우리가 네. 논쟁 많이 네, 얘기하잖아요. 논쟁을 가장 쉽게 많이 볼 수 있는 프로가 요즘 대세가 토마토 스위스 우영우 네. 오영우, 네. 우트도 영트도. 그렇죠. 거기에 보면 그 변호사 검사가 계속 주고받는 게 논쟁이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 편에 서서 네 근거를 제시하고 반대 측의 의견을 찬성적으로 설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논쟁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디베이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하브루타는 디스커션, 예, 토론. 아. 디베이트가 정상의 꽃이죠. 그러니까 논쟁이 하브루타의 꽃입니다. 예, 네.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을 하고 남과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기본 바탕이 됐었을 때 그 정상의 논쟁까지 네.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브루타의 이런 토론하는 열린 마음의 이런 그럴 수 있어. 아,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없이 네. 그러니까 디베이트만 만약에 교재나 학원에서 배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상대의 생각을 이제 무시하거나 배제시키고요. 내 생각만 주장하는. 예, 내가 먼저 맞다라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전문가들이 하브루타 처적에서 그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브루타 하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게 어디 가서도 질문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그래서 하브루타가 이제 유아기 때 가장 적절하다.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한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누구도 소외되는 아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짝 하브루타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짝과 마주보세요. 짝과 같이 마주보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세요 한다면 누구만 나와서 몇 명만 얘기하고 자 나머지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 듣자 하면 선생님 나도 하고 싶어요. 그렇죠. 누구는 하고 저는 안 해요. 이런 이야기가 없어진다라는 서운한 거죠. 친구들이 없이 네, 다 네. 말을 하는 시간을 그럼요. 가지니까. 짧은 시간에 짝하브루타를 한다는 건 모든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소외되거나 무임승차하는 아이 없이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말하는 것을 말하고 표현하고 상대의 친구들의 이야기도 듣고 네네. 10분 정해진 시간에도 모든 아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아교육에서도 개정 누리과정이 나왔어요. 원래는 교사가 계획안을 세워서 예, 아침 시간에 뭐 하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뭐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가 원하는 주제에 맞춰서 그것에 관련된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갈 수 있도록. 네네. 그래서 무엇이든 교사가 주도해서 제시하지 않고 색종이가 좋아? 그러면 색종이에 관련돼서 그래서 또 곤충에 관심을 가지면 오늘은 곤충에 대해서 알아볼까? 이것의 요점은 뭐냐면 아이가 원하는 걸 배우게 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하고 어머님들 대상으로도 수업을 하고 있지만 하브루타 수업을 하고 나서 받는 피드백 중에 즐거웠다, 너무 재미있었다 이런 피드백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이렇게 마음대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 재밌고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 하브루타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질문이다 네. 라는 게 바로 그냥 딱 떠오르는 연상되는 개념인데요. 사실 무턱대고 이제 질문부터 하다 보면 아이가 되게 입을 닫아버리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조금 준비가 되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 제가 질문을 받는 건가요? 혹시 선생님은 대화를 나누기 전에 어떻게 도입을 하십니까?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일단 상대방이 관심 있는 내용을 먼저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저는. 틀렸나요? 아니요, 선생님.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네. 없어요. 네. 우선은 맞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라떼가 되는 거죠. 라떼는. 그건 혼자 해야죠. 그렇죠. 카메라 켜고. 네, 그렇죠. 내가 하고 네. 싶은 말을 하면은 절대 이게 핑퐁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네네. 그렇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일단은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오늘 어땠어?를 가장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대부분 확인 질문이 많다라는 거예요. 숙제는, 학원은, 그래서 수학 시험은 어떻게 됐어? 오늘 영어는 어떻게 했어? 어제 배운 거 중에 좀 나왔어? 뭐 이런 이야기를 묻는 거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걸 왜 궁금해하지? 그리고 또 물어보네. 왜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뭘 했는지 확인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것을 다 눈치챕니다. 하브루타를 할 때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건 이제 존중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존중.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 일단 지시 명령이 막 나오진 않아요. 이 아이의 인격을 존중한다면 이 아이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엄마가 지금 좀 물어봐도 될까? 라고 질문으로 먼저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우리가 얘기 좀 해로 되죠. 네네. 얘기 좀 해. 일로 와봐 얘기 좀 해 하면 여기 누가 앉고 싶을까요? 유대인의 엄마가 가장 현명하게 쓴 방법은 항상 디저트를 맛있는 걸 만든다는 겁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도 대화가 선생님 아, 너무 중요한. 오늘 디저트 장 보시나요? 저는 디저트에 동그라미 2개 했는데 그렇죠. 먹을 걸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네네. 마음이 한층 더 그럼요. 쉽게 열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 같이 먹자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음식 앞에서는 약간 경계가 풀어지죠. 예. 네. 그러면서 좀 편안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가요? 상견례는 항상 한정식집. 대부분 한국 가정에서는 그러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아이가 옆에 오면 뭐라 하시나요, 선생님? 제가 너무 기습 질문을 자꾸 던지는 제가 질문병이 있어서 제가 인터뷰를 하러 온 것 같은데 이야기 나누는 중에 아이가 이렇게 오면 같이 얘기할래? 의식하고 노력할 때는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에서는 그러죠. 엄마 아빠 얘기하니까 저쪽가 놀고 있어. 엄마의 일, 아빠의 일은 따로고 너희 일 얘기해봐. 대부분은 부모가 아이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죠. 하지만 아이는 관심이 있는 건 뭐라고요? 엄마 아빠 일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질문하면 아이가 몰라, 맞아, 알았어 하고 방에 들어가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께 권유하고 싶은 건 엄마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엄마 오늘 아침에 지각할 뻔했다. 굉장히 눈치 보였다. 그래서 엄마 막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잘 넘겼다. 그래서 엄마 내일은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잘해서 일찍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아침이 좀 전쟁 같긴 하겠지만 아이가 엄마 오늘은 일찍 가야지. 오늘은 지각하면 안 되지. 내가 밥을 챙겨주기도 하고요. 그럼요. 네. 밥을 좀 빨리 먹을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 먹어. 엄마 오늘 늦으면 안 돼. 양말 신어. 가방 챙겼어? 이거는 다 지시 명령이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저도 버럭을 많이 하고요. 대방출합니다. 네, 의식적으로 이제 노력을 얼만큼 더 해서 네. 하느냐 이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기 전에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일단 가지고 그리고 평소에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내 이야기를 먼저 많이 꺼내놓은 상황에서 질문을 시작하면 된다. 네. 성급하게 이제 질문부터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맛있는 디저트가 준비된다면 네 맞습니다. 더할 나위 디저트, 없이 간식을 꼭 먹을 거리를 준비하셔서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거 네. 꼭 별표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입을 열어요.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이야기를 그냥 계속 들어줘야 되는지 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런 것들을 좀 첨언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문하고 싶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는 질문을 또 기다려야 되는지 이따가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치고 들어가는 타이밍. 치고 들어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 타이밍을 잘 못 맞추신다는 거죠. 네. 그게 너무 어렵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좋다고 하는데 네. 질문을 또 많이 하면 또 어떤 전문가님 책에는 또 너무 질문을 하지 마라. 맞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질문이 다 정답은 아니거든요. 네. 가장 원초적인 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물어봐도 될까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질문인 것 같아요. 유아들도 말하기 싫을 권리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선생님도 말하기 싫을 때 있으시죠? 많죠. 근데 그럴 때 누가 말 걸면 어때요? 기분이? 그렇죠. 귀찮아요. 네. 그럼 그럴 땐 좋은 대답이 나갈까요? 짜증 대답이 나갈까요? 좋지 않은 반응이 나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좋지 않은 대답이 늘 나갈 때를 우리가 사춘기잖아요. 좋지 않은 대답이 늘 한결같아요. 네네네. 네, 이 아이는 좋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어머님이 그러시잖아요. 저희 아이는 예쁘게 말할 데가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먼저 질문으로 물어봐 주는 겁니다. 엄마의 생각은 이렇다. 너의 생각은 어떠냐.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방문을 열고 할 얘기 있어. 일로 와서 앉아봐. 하기 전에 엄마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 있는데 물어봐도 되냐?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도 일단 그 질문으로 마음의 준비가 돼요. 제 하브루타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 어머님들은 가정에서 이제 실천을 하고 싶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이제 바로 활용하시거든요. 하브루타를 남편이랑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부부가 하면 싶은. 너무 이상적이겠지만 일단 내 아이에게 부부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하시나요? 네. 선생님 이번 생에 틀렸나 봐요. 저희 집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질문해도 대화가 되질 않아요. 한 번도 질문을 받아보지 않은 아이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연습이 필요해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질문을 받아보지 않은 아이는 생각할 시간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이 급하죠. 그렇죠. 엄마 물어봤잖아. 연결이 되네요. 확인을 위한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기다려주기가 힘들죠. 확인 질문이 아니라면 선생님 어떤 질문 해야 됩니까? 제가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오늘 반찬은 다 괜찮았어? 수업 시간에 좀 힘든 건 없었어? 저희 중딩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엄마 수학 시간에 엄청 졸렸어. 졸면 어떡해? 그랬더니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졸린 친구들은 뒤에서 서 있어도 된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서 있었지. 나가서 서 있어서 괜찮았어? 그랬더니 근데 엄마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 다 나갔어요? 3분의 1가 우르르 일어나서 뒤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하기 싫은 부분 중에 가장 큰 건 이제 부끄러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좀 부끄러웠던 순간은 말하기 싫죠.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혼났던 일은 또 엄마에게 말하고 싶지 않고요. 감추고 싶죠. 네, 대부분 엄마에게 말하고 싶은 상황은 자랑스럽거나 내가 잘한 것만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아기 시절에는 그게 가장 강하죠. 설사 그런 갈등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죠.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힘들었겠네 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100% 아이 말만 전적으로 믿고 상담을 확인을 신청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선생님과 부모님과 아이 세 박자가 원활하게 맞으려면 일단 아이 이야기를 부모가 들어주는 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마음을 물어보는 질문을 조금 자주 하신 부모님이라면 확인 질문만 받은 아이보다는 부모님에게 좀 더 자신의 진심을 좀 털어놓는 횟수가 많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는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 주시면 되세요. 존중과 경청이 이제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경청은 특별한 게 없고요. 지금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거요. 네. 그러면 저는 신나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나신 거. 네. 표정이나 바라봐주지 않거나 계속 다른 데를 보고 계신다면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경청을 하실 때 그냥 아이 이야기를 단순히 듣는 거긴 하지만 내가 지금 네 이야기를 듣고 있어 라는 신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끄덕거림이나 리액션이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눈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수 거죠. 있는 거. 예. 네네네. 그래서 엄마 설거지 하니까 엄마 듣고 있어. 얘기해. 엄마 다 들어. 네. 이럴 때는 어떤 이야기도 거기다 하고 싶은 아이는 없을 거예요. 아이가 말하고 싶은 타이밍에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게 크게 문제되는 일이 아니라면 잠시 멈춤. 그것을 많이 경험한 아이는 어떡할까요? 친구에게 그대로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 거를 경험한 아이는, 다시 말해서 존중받은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도 상대를 존중하게 된다는 거죠. 일상에서 그 인성이라고 말하는 네. 모든 관련된 부분이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이루어진다. 가르치지 말고 경험하게 경험할 해야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계속 들어야 될지 질문을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이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존중하는 자세를 경청을 해줘야 되고, 아이의 마음을 묻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내가 지금 너한테 물어봐도 될까라는 거를 물어보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는 타이밍을 노려라. 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좀 걸리겠네요. 어, 경험이 필요한 맞습니다, 만큼. 선생님. 네.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 하브루타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고 가장 빠른 방법, 직진은 뭐죠, 선생님? 지시와 명령을 자꾸 하시는 겁니다. 그게 문제 해결이 빠르고 빨리 끝나거든요. 네. 물을 쏟았을 때도 빨리 와서 닦어. 그거 수건 갖고 와서 닦어. 다 갖다 놔. 다음부터 뛰지 말라 그랬지. 걸어. 이렇게 하면은 문제 해결이 좀 더 빠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엄마가 생각한 것을 아이한테 지시 명령을 했기 때문이에요. 계속 또 지시하고 이야기해야죠. 네, 행동 수정이 되기 위해서는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한 것을 자기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옮길 수 있게, 그 과정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부모가 매번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이가 주도적으로 간다는 거죠. 스스로 찾아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자기 일을 알아서 하는 아이가 네. 되려면 그 시작은 존중과 경청을 하는 부모님이 상호작용 해주시고, 끌어주셔야. 그것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것이 질문.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네. 있어요. 책에서도 마지막 단원에 그 하브루타 부모 실천편이라고 네. 하셔가지고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대화법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우리 아이와 하브루타를 단시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시도를 해보겠다 마음을 먹은 분들이 시도해 보실 수 있을 만한 가장 만만한 소재, 상황, 방법을 하나 좀 말씀해 주시면. 만약에 연습이 필요하다면 가장 좋은 건 이제 그림책. 그림책은 0세에서 100세까지 누구나 공감대를 이룰 수 있고 어떤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답이 없고요. 근데 역사를 가지고 만약에 하브루타를 한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피부에 와닿는 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니까. 이 학습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알아야 아이한테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역사를 몰라요. 그래서 집에서 역사부터 할 수 없어요. 무엇이든지 부모님이 다 대답을 해줘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일단 내려놓으셔라. 그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를 아이와 머리를 맞대고 하브루타를 하는 거죠. 이거 어디서 찾을까? 우리 같이 찾아보자. 어디서 찾는 게 가장 좋을까? 도서관에 가볼래, 엄마랑? 그렇다면 이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한번 가보던지, 사춘기 아들하고 같이 도서관을 갈 수도 있고요. 유아기 아이들이라면 더없이 좋겠죠. 네, 말도 잘 들을 때고요. 근데 대부분 그림책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으세요. 그림책은 어린아이가 보는 거. 하브루타를 실천하고자 하는 어머님들하고 그림책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아이와 같이 그 그림책을 보시고 난 후에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할 줄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가 직접 즐기고 해봐야지 그 안에서 내 아이하고도 그대로 좀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하브루타를 입문하시는 많은 분들, 노력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겠어요?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엄마 하브루타를 왜 하냐고.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이제 딸한테 뭐라고 했냐면, 엄마는 너무 재미있어서 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면, 하브루타는 어떤 학습법이 아니거든요. 좋다고 하니 하브루타를 하면 똑똑해지고 아이가 학습적으로도 잘 따라갈 수 있고 자기주도적이 되고, 사실 똑똑해질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당장 내 아이한테 적용해야지 하고 학습법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네. 그래서 잠시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재밌게 즐기셔라. 좀 더 나은 대화, 질적인 대화를 원하신다면 그 다음에 가이드가 조금씩 제 책이 아니더라도 하브루타 도서를 고르셔서
그렇게 가이드대로 가신다면 아이하고 우리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 뭐 재밌고 즐거운 시간. 우리 아이에게 말하고 떠드는 건 즐거운 일이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말하는 게 다 수용돼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구나.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친구에게 학교에 수업 가서 시간에도. 그럼요. 네. 일단은 아이에게 질문과 대화,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온전히 재미있게 네, 즐기시길. 즐겨라. 네. 그 안에서 반드시 예, 좋은 질문이 더 나올 거라 생각해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선생님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네, 선생님 있을까요?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이요?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오, 선생님. 네. 그런 대답은 처음인데요. 나쁜 질문은 없다라고 하죠. 네, 좋은 질문과 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시도하시는 질문은 다 좋은 질문이고요. 거기에서 이것이 한 번, 두 번 시도되고 훈련이 돼서 우리 가족 안에서 습관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더 나은 질문이 나올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질문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양육자가 되신다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생각하는 아이로 표현하는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에 대한 이해나 존중이 바탕이 된 하부루타를 통해서요. 이제 부모님과 아이가 이제 깊이 있게 마음도 나누고요. 함께 성장하시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